네,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장님의 뷰를 들어볼 텐데요. 최근 들어 3빌리언 신규 상장주 핫하고요. 네이버가 또 외인 기관 순매수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반도체 보지 말고 오늘 네이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 이제 그 AI 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좀 계속 개편하고 확장한다라고 하던데 미국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도 쏠리고 주가 상승세도 네.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근데 실적까지 좋습니다.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올랐다곤 해도 여전히 그렇죠. 좀 바닥이거든요. 어디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I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냐, 정말. 네.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제 네이버의 상승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게 이벤트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3개분기 연속 어마어마한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오히려 계속 우하향을 했었죠. 특히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탑라인의 성장까지 보여주면서 네이버의 실적이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과 너무도 벌어진 밸류에이션, 이것을 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낙폭과대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머지 한 2, 3개월 정도는 연간 소외 섹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플랫폼 그리고 인터넷 게임 업종 이런 쪽들을 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낙폭과대주 위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엔터나 게임 이런 쪽까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네이버까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AI입니다. 과연 이 AI가 네이버와 얼마나 상관이 있길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지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AI와의 협업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데이터 센터의 투자와 이를 통한 확장. 이것이 이제 지금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사실 카카오는 이 사업보다는 네이버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광고와 커머스의 고도화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광고 단가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AI와 관련된 이벤트로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자체는 주가가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 외에 이제 AI를 구성하는 정말 많은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주가 상승도 이해가 되고 최근에 국내 시장 내에서 더존비즈온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리토 혹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이러한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들어 국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테마의 움직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런 말씀 좀 전에 들었어요. 밸류 측면이 참 좋다 네이버가. 근데 카카오는 또 AI 쪽 그 사업보다는 다른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네이버 주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가 지금 제일 부진한 것은 뭐냐면요. 탑라인, 즉 이제 매출의 성장입니다. 이번 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광고 쪽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비즈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컨텐츠,
이번 카카오의 실적에서 가장 부진했었던 쪽이 사실은 이제 일본 쪽의 웹툰 쪽과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3분기에 엔터사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해서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쪽의 영역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른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세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AI를 활용한 카카오톡과 비슷한 어플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어플 이름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카카오도 AI의 사업 영역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카카오의 근본적인 네이버의 격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시장 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못 미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요소가 가장 주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 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많이 빠졌어요. 상반기에 낙폭을 겨우 지금 회복한 수준이라서 네. 여기서의 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승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와 가장 밀접한 섹터를 찾아봐라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바이오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여부는 떠나서라도 과거에 이제 상관계수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주가의 동질성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 채권금리가 4.2%대까지 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깜짝 금리 인하가 좀 벌어졌죠. 결국은 이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도 좀 고려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내수 경기가 돌아서게 된다라고 뭐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브레이크가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광고와 커머스는 내수 쪽과 어마어마하게 연관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조금 더 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승룸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주가 상승이 많이 나타난 AI 소프트웨어, 뭐 오늘 이스트 소프트도 아침에는 잠잠하더니 지금 시간 지날수록 더 탄력받고 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매출 찍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테마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겠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 혹은 테마로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 증권사에서 이제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98년도, 99년도 이제 미국의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를 이제 비교 분석해본 리포트였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98년, 99년도에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닷컴과 관련된 즉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정통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변한 인터넷 기업들이 별로 없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새롬정보 세롬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인 즉슨 미국 내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의 기업들이 꼭 1등일 필요가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정성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올라서고 있는 뭐 더존비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토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애플과의 또 뉴스 소식 이러한 네네. 부분들의 이벤트들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라우드웍스도 글로벌 빅테크랑 네. 뭐 협업 논의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종목이 가장 좀 유망한가요? 네, 저는 더존비존과 한글컴퓨터 이 두 개의 기업이 그래도 이제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이제 관련 섹터 내에서 실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존과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시선도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반도체도 알아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차익 매물 출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보셨죠? 인텔은 보조금 계약했는데 잠깐. 삼전 한익은 네. 못 받았는데 또 칩스법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 반도체의 그 향방이 좀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투자할 건 다 했고 더 이상 뭐 투자할 것도 없고 공장도 뭐 지금 다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반도체 보조금 받아서 뭐 하냐, 사실 의미 없다 이런 시선도 있어서요. 반도체주는 지금 리스크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리스크가 다 지워지고 나면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과거에 이제 뭐 많은 대선이 있었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퀀트 측면으로 과연 언제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뭐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의 교체기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2016년과 2020년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해당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주가가 좋았었고요. 피해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1월 초 중순에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 내가 이제 수혜주를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이겠지만은 피해주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첫 번째는 이러한 이벤트와 함께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과연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좀 제한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나쁜 내용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려 요인과 위협과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둘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투자를 갑자기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당연히 투하된 비용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늘려나가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캐펙스 비용에 대한 증가 우려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공급의 제한이라는 측면은 반도체 섹터에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기업에게 무조건 나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약진이라든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보조금 없이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지금 브리핑 시작한다고 합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가계대출도 그렇고 내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어요. 네, 우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한국은행이 이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는 측면은 당연히 향후 국내 기업들 혹은 가계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렸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레버리지 우려가 컸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를 크게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채권 전문가 중에 83%가 지금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환율에 대한 상승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외국인의 수급
우려는 사실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핀셋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뭐 12월 달에 나타나게 될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요소만 가지고 시장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장 움직임이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시장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반도체로 넘어오겠습니다. 인텔과 TSMC 확정 났고 삼전, 하이닉스는 아직 협상 중인데요. 뭐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체까지 발표를 한 마당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주가의 급락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서 모색을 해야 됩니까? 네, 결국은 주요 이벤트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연말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11월 중순 후반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은 환율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쪽의 움직임만 가져갔지 현물단에서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5만 원 초반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말 배당 수요와 이에 따른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보조금이 불확실성이지만은 또 확정이 된다면은 하나의 반등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시선은요. 금리 인하 결정이 남으로써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모멘텀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텍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는 정말 초대형주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과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센트리온 같은 기업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